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방면의 시사 이슈를 정리해보는 주간 시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보수 진영의 홍석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는데 이번 주에는 허소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진보 진영에서 바라보는 주요 시사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고 네. 주간 시사 첫 출연인데 소감이랄까 각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BTV 주간 시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허소호입니다. 주간 시사를 통해서 사회, 경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의 입장과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익과 헌법의 대전제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근 여론조사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홍석천 전 의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상 그 여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상승하면서 사실상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물론 이제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비율도 교체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번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조사 지지율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팽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팽팽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지금 시기가 이제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우선 진보층 쪽으로 결집을 많이 해서 강하게 표출되다가 여론이 이제 아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그런 예상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저도 사실 청와대와 중앙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론조사 업무를 많이 다루어 봐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뭐 열 손가락에 들 정도로 여론조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고 네. 결과를 많이 해석을 해왔는데 조금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민주당에서 12.3 내란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앞을 전망하면서 봤던 것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게 여론이 이제 움직이는데 다만 지금 시기에 단순히 이제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지금 현재 민심을 보고 또 그 향후를 전망하는 것은 다소 조금 약한 지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권 교체 지표도 있고 또 탄핵 찬성 반대 또 그 문항도 있고 해서 그 세 가지를 주로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몇 가지 요즘 특히 그 좀 함량 미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좀 이끌어가고 적극적으로 왜곡까지 보일 정도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흔히들 좀 속된 말로 좀 장난질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나 그러니까 조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추세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추세를 보면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팽팽하게 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신호가 무엇이냐면은 중도층과 무당층의 그 여론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탄핵 찬반 그리고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무당층과 중도층이 아주 견고하게 국힘에 대한 그 반대 의견 또 반감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소의 어떤 뭐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그 약간 연결돼서 그러면 그 후보 지지율을 다시 한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중도층, 무당층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만 봤을 때는 중도 확장이 되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선거 바로 직전, 특히 2, 3일 정도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득표라고 일정한 좀 가까운 근접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도 성세대별로 투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선거 예측을 결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 시기 그리고 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시기에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은 원래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보는 것이 네, 선거 예측 조사하고는 다른데 박스권 이야기도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박스권 많이 나왔고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박스권 이야기도 사실 1등 후보에 대한 박스권 이야기는 사실 늘 네.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한 그 대선 후보 지지율 하고 실제 득표 결과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이야기 엄청나게 했지만 사실은 거의 뭐 0.7 정도로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났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지지 또 호감도 개선도 당이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또 말씀드리면서 국민께 많이 설명을 드리면서 올려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정권 심판 네. 이 여론이 얼마나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느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 후보를 많이 좋아해서 그 후보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이런 여론을 중심으로 또 후보를 선택하는 분들도 상당히 또 있는 편이어서 지금 박스권이라는 그런 것은 조금 사실에도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1등 후보에 대한 오히려 좀 편파적인 프레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2월 임시국회 연설에서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 이걸 넘어서서 잘사니즘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실용주의를 강조했는데 이거 역시 그 중도 확장성을 좀 고려해서 이렇게 우클릭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늘 1등 주자는 그 뭐 보수 아니면 국힘 후보든 또 뭐 민주당 뭐 개혁 진보 진영 후보든 1등을 달리고 있으면 늘 이제 국민 전체 통합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캠페인 과정 속에서도 조금 더 많은 지지를 국민들의 그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정을 맡게 되면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 조율, 정책이나 비전의 조율은 선거 때 또 그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선거 과정의 또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늘 1등 주자는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직은 대구 시민들께서 그 민주당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보다 좀 밀린다라고 많이 이제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난 20년간의 그 집권 당시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민주당이 경제를 훨씬 잘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그 조사를 보면 경제가 민주당이 훨씬 낫다라는 의견들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할 정도로 그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상대평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그 경제를 성장과 또 그 성장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재분배를 같이 이야기하는 정당이고 그런 큰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 그 연설에서 밝히신 뭐 잘사니즘도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제 그분의 표현이 이제 그러했던 거고 저희 민주당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반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 세간에서 나온 또 다른 이야기인데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아주 급격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문수 대 이재명이면 땡큐다 이런 말도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데 좀 해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뭐 좀 여론조사 상황 먼지가 좀 깔아앉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문수 그분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씩 이제 좀 빠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될까요? 그래서 되면 뭐 땡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상당히 좀 아직도 먼지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확 상승한 그 시점은 굉장히 여론조사 상황 자체가 보수 과표집 보수 중에서도 온건 한미 보수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극단화된 극우 성향의 보수 분들이 밀어올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조사 응답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온 결과라 보기 때문에 좀 후보 가능성이 저는 뭐 0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그 너무 과하게. 예, 뭐 국힘도 대선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좀 더 득표력이 있는 후보를 뽑지 않겠습니까? 좀 더 지켜보죠. 네, 지켜보시죠. 또 하나의 잠룡 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제 초기 대선이 나오게 되면 장이 뭐 펼쳐지면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홍 시장이 대구시장이 안중에도 없고 지금 대권 노름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사실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좀 대선 이야기를 좀 빨리 하시는 바람에 또 이 강경 또 극우 보수층에서는 탄핵이 안 될 텐데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대선 이야기 했냐고 또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광역단체장 또 정치인이 자기 성과를 가지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대선에 도전하겠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는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홍준표 시장님의 매력이 지난 뭐 3년 전하고 비교해서도 참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으로서 좀 시민들께서 뭐 사실 여론조사 재작년, 작년, 가을 이렇게 1년간 쭉 비교를 쭉 추세를 보면은 홍준표 시장님의 시정 평가라든지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왜냐하면은 시장님께서는 실제로 성과가 집권 여당의 대구시장이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할 수 있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 결실을 가져와야 되는 일들이 저는 최소한 서너 개 이상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성과, 뭐 최소한 10걸음 중에 5걸음 정도는 확고하게 나가주는 그런 성과물이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중앙 정치에 대한 발언을 계속 하셨고 또 그것이 또 특히나 부적절할 때도 많았죠. 특히 이제 위헌 계엄 사태를 굉장히 해프닝이다라고 말씀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이시면서 좀 대선 후보 매력도는 좀 지난 3년 대비 많이 좀 약화됐고 대구 시정도 지금 많이 흐트러 놓기만 하셨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공항 문제, 치수원 문제, 또 행정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그리고 뭐 100+1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 제대로 지금 딱 잡고 시민들께 저는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했다. 이런 게 저는 없다고 봐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쉽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서는 좀 약간 검사 출신이신데도 법치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보시는 것 같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과거형 그런 정치
시장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민들의 비판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홍 시장님의 그 행보 관련돼서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SNS 통해서 게시물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올렸던 그 게시물이 여기에 대해서 또 뭐 굉장히 시민단체에서는 또 우리 경제부시장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처음 이런 그 홍준표 시장님 또 그 부시장님의 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 그죠? 재작년인가요? 그 유튜브 시청의 홈페이지에 예. 그 시정 홍보 유튜브를 7개 가량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기 동안 딱 한 차례만 시정 홍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뭐 7, 8번 올리시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정 홍보가 아니고 이거는 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되었다라고 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뭐 사법 심판 절차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너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국힘 쪽 지지가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못하면 국힘을 비판하고 이제 이런 분들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시민들께서 이제 국힘이 하는 거는 무조건 좀 문제를 안 삼는 이런 지역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언론도 사실은 대다수의 언론은 시청에서 광고 이런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와는 다르게 시정, 구정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매서운 비판, 시민들을 위한 비판이 너무 여기는 희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홍준표 시장님 또 이 정장수 부시장님도 그 법 위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체에 대해서 모름지기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면 이 시민 전체 통합을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논란이 있을 만한 일들을 좀 삼가해 주시고 피해 주셔야 되는데 좀 너무 그냥 일방적이시다라는 좀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조심하지 않으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이번 주 지역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지역 이슈로 저희들이 이제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탄핵 정국 때문에 사실 그 재보궐선거가 그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많이 사실 묻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4곳, 이 가운데 대구에서는 1곳, 달서구에 대구시의원 재선거가 있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죠. 예, 저희들이 좀 공천 방침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논평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 민주당도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당이든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해 나가야 되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신 분이 이게 그냥 단순한 가벼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유형 중에 가장 그 심각하고 질이 안 좋은 금품을 살포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게 원천 당선 무효가 된 사건이잖아요. 이게 뭐 단순한 뭐 선거 때 있었던 뭐 가벼운 위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면 시민들께 자신의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사과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도 그런 것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아마 공천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이제 대구는 뭐 어떻게 해도 시민들께서 책임을 물어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아쉽게도 뭐 국민의힘이 결정하면 뭐 좀 아직은 이게 어떤 시민들께서도 헌법 또 법률 그다음에 우리의 상식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그 정치 개혁
바람직한 정치라는 관점에서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좀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선거나 선거 외 시기에 좀 그래 표출해 주신다면 아마 이런 무책임하고 굉장히 그 좀 염치 없는 그런 이런 정치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대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시의원 재선거 후보에 지금 한 명이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저희들은 신청 기간이 끝났고 지금 우리 후보 한 분을 세워서 지금 예비후보 등록해서 지금 개소식도 준비하고 있고 그 후보로 이제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다. 시당 위원장으로서 뭐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입장인데 책임도 막중할 것 같은데 이번 재선거의 그 전략이나 그리고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후보와 후보 이제 지금 예비 캠프 분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상황적인 요소를 보면 어쨌거나 탄핵 결정 이후 예. 그리고 뭐 직후 그다음에 대선 직전 만약 탄핵이 되면 대선 직전일 터인데 저는 뭐 탄핵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대선 직전 상황에서 벌어지는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여론도 아마 탄핵 결과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나 관심 이것이 가장 큰 그 정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두 축이 그것이라면 거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국민의힘의 지난 이번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권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새로운 그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대구시 의회가 아시다시피 그 비례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구도에서는 사실 홍준표 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누가 그 시장을 하더라도 이게 그분이 정말 민주적 합의와 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안아서 더 많은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으로 나갈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의회 자체가 그 시장이 소속한 정당이랑 같은데 거의 전부가 그러니까 이런 구도는 시민들께서 좀 이제는 좀 깨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그 후보가 아마 이 시의회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 대구가 또 그 달서구병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혁신하고 대구시가 더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감기와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시사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